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습득한 독서, 그죠? 예, 과학기술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190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190페이지에 단락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식물은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측생분열 조직 앞에다가 2, 다시 내려서 그리고 오른쪽에 정단분열 조직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슈트 정단분열 조직 앞에다가 4, 다시 밑에 네 번째 줄 슈트 정단분열 조직에 관한 연구 앞에다가 5. 자, 다음 191페이지 넘어가서 가운데쯤 보시게 되면 슈트 정단분열 조직의 앞에다가 6.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했는 친구가 있다면 뭐 지문 자체가 또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죠? 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또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예. 식물은 동물과 달리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체더라. 그래서 우리 동물은 일정 부분 성장하고 되면 그 성장이 멈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식물은 아니야. 끊임없이 일생 동안 어떤다고요? 생장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의 지속적인 생장은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분열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그죠? 예. 자, 식물의 어떤다고요? 아하, 생장에는 됐나요? 예. 뭐가요? 특정한 분열 조직에 의해서 어떤다고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줄 다시 밑줄 쫙 쳐놔보세요.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주요 분열 조직에 어떤 것이 있느냐 했더니만은 측생 분열 조직과 정단 분열 조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럼 다시요. 자, 이 분열 조직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그죠? 예. 하나는 측생, 그죠? 예.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예. 자, 또 하나는 봤더니만은 정단, 그죠? 예.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더라. 됐나요?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해석합니다. 거기에 이제 측생분열 조직은 측생분열 조직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줄기나 뿌리의 측면에 위치해서 부피 생장을 유도한다. 그죠? 예. 자, 얘는 줄기나 어디에? 아하, 뿌리에. 그죠? 예. 어디에? 측면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측면에 위치해서 뭐 한다고요? 부피를 어떤다고요? 키우는 것이라면 정단분열 조직은 정단분열 조직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자, 줄기와 뿌리의 끝, 즉 정단의 위치에서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줄기와 그죠? 어디? 뿌리의 끝. 자, 요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단이라고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길이를 어떤다고요? 그래. 늘리게 되는 즉 길이를 어떤다고요? 생장을 담당하는 것이 정단분열 조직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조직은 식물의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기능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래. 측생분열 조직과 정단분열 조직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식물 생장에 분열 조직이 담당하는데 그 분열 조직 가운데에서 측생분열 조직과 정단분열 조직 이 두 가지를 단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측생분열 조직은 식물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결국은 줄기와 뿌리가 어떤다고 굵어지게 한다.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측생분열 조직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부피를 키우는 것이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굵게 그죠? 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단락을 깡 쳐놓고요. 자, 이 측생분열 조직으로는 아이고야 또 밑줄 좋아요. 뭐가 있다고요?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 있더라. 그럼 다시요. 이 측생분열 조직에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관다발 그죠? 예, 분열 조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르크 그죠? 예, 형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관다발 형성층이라고 할까요? 그죠? 형성층과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되겠다. 됐니? 예, 어디에서? 측생분열 조직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관다발 형성층 다시 밑줄 쫙 쳐놓고 다시 밑줄 쫙 물관과 체관 사이에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데, 그럼 얘는 어디에서? 물관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디 사이에서? 체관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데 관다발 형성층의 세포는 방추형 세포와 또 방사형 세포로 또 구분된다. 허이, 얘는 다시 또 두 개 나눠지네요. 어떤다고요? 그래, 방추형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방사형 됐습니까? 예. 요 두 가지로 다시 어떤다고요? 나눠볼 수 있겠더라. 되겠죠. 했니? 예. 그래서 방추형 세포와 방사형 세포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각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의 조직으로 분화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세로 방향으로 분화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다고요? 가로 방향으로 분화하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제 모습 보세요. 위로. 이리 되나? 위로가 안 되네요. 이런 풀면 안 되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방추형 세포와 방사형 세포로 나눠진다. 배우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또 다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코르크 형성증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다시요. 자, 저 앞에 나와 있는 특성분열 조직에 다시 코르크 형성증 또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코르크 형성증은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데 보호 조직을 만들어서 수분 손실을 막는 기능을 한다. 아하, 얘는 수분에 만다고요? 아, 손실을, 그죠? 예. 막는 기능을 한다. 다시는 방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맨 뒤에 문제, 방지하다. 이해되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막는 기능을 한다.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의 활동은 나무에 나이테를 만들고 줄기와 뿌리를 굵고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어구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딱 맞춰놓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얘들이 하는 역할은, 그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아하. 나이테를 어떤다고요? 만들고 있으니까, 예. 동시에 줄기와 뿌리를, 그죠? 예. 줄기와 그 다음에 뿌리를 어떤다고요? 굵게, 그죠? 그럼 단단하게, 그죠? 예.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더라.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측생의 분열 조직은 뭐냐? 줄기와 뿌리 측면의 부피를 담당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측생분열 조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두 번에 단락에서 했으니까 이제 세 번의 단락에서는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정단분열 조직에 대한 설명도 해나가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의 단락입니다. 보세요. 정단분열 조직에는 뿌리 정단분열과 슈트 정단분열 조직이 있더라. 아하, 정단분열 조직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됐습니까? 예. 어떻게 나눠지는데 봤더니만은 뿌리, 그죠? 예, 정단 분열 조직과, 그죠? 그 다음에 슈트, 됐습니까? 예, 슈트 정단 분열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예,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뭐냐? 다시 보세요. 뿌리 정단 분열 조직, 뿌리 정단 분열 조직,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하, 그럼 얘는 어떤다고요? 뿌리의 무엇을? 아, 끝을 어떤다고요?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면서 계속, 자, 역할을 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 골무의 바로 안쪽. 아, 그러면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뿌리 골무에, 하하, 그럼 뿌리에 어떤다고요? 예. 골무까지 가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 골무의 바로 안쪽에서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뭐라고요? 핵심 조직이더라. 됐습니까? 뭐가요? 뿌리 정단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됐나요? 예. 그래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됐나요? 예. 조직. 그죠? 예. 갑자기 조직하니까 어떤다고요? 우리 흥미성하네. 맞나? 자, 그럼 쏘만 다 볼게요. 오케이. 자, 그림에서, 어구야, 왼쪽에 뭐 나왔습니까? 그림 나왔죠. 그죠? 예, 다시요. 우리 본문 속에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 내용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 내용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림에서 보는 같이, 자, 뿌리 끝은 뿌리 골무,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로 어떻게 한다고 나눠지더라.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고 저 밑에 뭐가 있다고요? 아, 뿌리, 그죠? 예. 골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죠? 예, 그 위에 다시 뭐가 있었다고요? 분열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죠? 예, 다시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신장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다시 그 위에 뭐가 있었느냐? 아, 성숙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또 설명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뿌리 골모 분열 때, 신장 때 성수도 나눠지는데, 분열 때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이죠? 분열 때에 관한 설명이죠. 그죠? 분열 때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열이다. 아하,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의, 그죠? 예, 분열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어떻게 한다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분열 때다. 분열. 나눠진다. 왜 됩니까? 예. 그래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이 구역에 위치한다. 아하. 그러면은, 자,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어디에? 여기에 위치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디에요? 분열대에.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전단 분열 조직에서의 시원세포는, 그죠? 스스로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공급한다. 뭐가요? 시원세포. 좋아. 자, 그러면 신장대에서는 신장대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예, 신장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신장대에서는 분열된 세포가 길게 늘어나서 뿌리의 길이가 어떻게 빠르게 자라게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길게 늘어나서, 그죠? 예. 뿌리에 뭔다고요? 길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빠르게 자라나도록 합니다. 그게 신장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성숙대에서는 성숙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세포의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지 않고, 됐나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지 않고. 됐니? 예. 그래서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분열대와 신장대 다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형태와 기능을 갖추어서 표피, 피층, 관다발 등의 조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분화하는 거다. 그래서 표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피층, 그죠? 관다발로 됐습니까? 예. 뭐 하는 거라고? 분화하는 것이더라. 그것이 어디에? 성숙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한편 이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어디에? 중심부에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심부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에? 중심부에는 했으니까 자, 요거 잡아볼까요? 그렇지. 중심부에는 이렇게 잡고 들어갈게요. 그죠? 예. 어디에? 중심부에는. 자, 뭐가 있는데 봤더니만은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그죠? 예. 세포의 분열이 없는, 됐나요? 예. 그런 안정된, 뭔다고요? 세포군이 존재한다. 됐나요? 예. 자,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시원세포 활동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한다. 그죠? 예. 그래서 시원세포의, 그죠? 예. 뭔다고? 아하. 활동을 조절하고. 그죠? 활동 조절하면서 동시에 뭐도 한다고요? 손상된 조직을, 그죠? 손상된 조직을 뭐 한다고요?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중심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외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잡아만 주시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내용, 이게 선지 내용하고 만남만 봐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그냥 밑줄만 꺼주고 가면 된다. 다만,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 중심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다시요. 정단분열 조직에, 그죠? 뿌리 정단분열 됐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거. 몇 번에 단락해서? 3번에 단락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에 단락합니다. 뭐 나오겠습니까? 슈트 정단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4번에 단락 갔더니, 자, 슈트 정단분열 조직은 슈트의 맨 끝에 위치한다. 얘는 슈트에, 그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맨 끝에, 그죠? 예, 만다고요? 위치하는 것이 슈트 정단분열 조직이더라. 그럼 다시 슈트가 뭔데? 제 슈트 괜찮나? 에이, 그거 아니죠. 좀 볼게요. 슈트란 다시 밑줄 쫙 쳐놓습니다. 슈트 넘쳐놓고요. 식물의 위쪽 부분이더라. 그래, 슈트는 식물의 뭐가 된다고요?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예, 그것을 우리는 슈트라고 하고. 조금 더 줄기와 그로부터 자라난 가지, 잎, 꽃 등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줄기, 그죠? 예, 가지, 잎, 그 다음에 꽃, 그죠? 예, 됐나요? 예, 등, 됐나요? 그것이 다 뭐에 속한다? 그래, 슈트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슈트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분과 물을 수송하는 등 여러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식물의 활동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요청이 바랍니다. 그래서 식물의 활동에, 그죠? 식물의 무엇에? 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슈트 정단 분열에 해당 조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계속합니다. 특히 달도는 깡 쳐놓고요. 그럼 스페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내용 다시 밑으로 들어가야잖아. 그죠? 예. 그래서 슈트의 맨 끝에 위치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처럼, 그죠? 여러 개의 작은 시원 세포가 지속적으로 분열해서, 그죠? 예. 그래서 시원 세포가, 그죠? 예.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분열을 해서 계속 갑니다. 예, 특히 다음이라서요. 슈트의 새로운 기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슈트의, 그죠? 예, 기관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형성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 됐나요? 예, 그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겠죠? 특히 다음이라서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연락합니다. 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관한 연구는, 그죠? 예, 18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 달동을 깡 합쳐놓고요. 여러 학설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결국은 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됐나요? 예, 뭐라고요? 관한 연구, 됐습니까? 예. 그것도 18세기, 됐나요? 예. 자, 후반부터 한다고요? 여러 학설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뭐에 대한 설명할 거야? 그럼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건 이제 뭐 한다고요? 통시적 관점에 의해서 서술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자, 1858년, in 1858 됐으니까, 1858년. 누가 나왔는데요? 봤더니만, 네켈리 됐으니까, 네켈리 달도니까, 쳐놓고요. 그죠? 예. 네켈리 됐으니까, 네켈리가 되겠죠. 네켈리, 그죠? 예. 네켈리라고 하는 인물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겔리네요. 됐습니까? 예. 요즘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서. 그죠? 예. 그래서 네겔리 잡아줬습니까? 예. 네겔리는 양치식물 같은 무종자 식물에, 그죠? 자, 뭘 잡고 들었냐? 무종자. 그죠? 예. 무종자 식물을 잡고 들었네요. 그래서 무종자 식물에, 그죠?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관찰하고 하나의 큰 정단 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원이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단세포설. 정단세포설 타입은 깡. 여쭤놓고 체크.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정단세포설을, 그죠? 예. 주장했네요. 누가요? 1858년에 네겔리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여쭤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종자식물에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서 각 층의 다른 분열 양상과 분화 과정을 보인다는 사실이 또 탄다고 드러났더라. 에이, 그랬더니만 어떤다고요? 종자식물에도 탄다고요. 그 사실이 드러났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종자식물이 아니라 종자식물에 거의 또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랬더니 1868년, 자, 1868년 됐으니까 1868 됐으니까 예. 누구요? 한스타인 탈도나까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한스타인은 자 보세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세 층으로 나누어서 각각 표피, 피층, 관달바 조직으로 분화한다라고 보는 자, 그걸 뭘 한다고요? 조직원설 탈도나까 쳐놓고요. 조직원설을 제시했더라. 그래서 얘는 다시 이제 조직원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했더라. 됐니? 예. 자, 그러나 다시 세모깡. 이 세 층, 다시 한다면 표피, 피층, 관다발 조직으로 분화된 세 층. 됐습니까? 예. 이 세 층이 무종자 식물에서는 또 확인되지만 많은 종자 식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더라. 허허이. 그럼 다시 한다면 얘는 어떤다고요? 무종자에서는 어떤다고요? 그래, 나타났어. 그렇지만 종자에서는 어떤다고요?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누가요? 한스타인의 조직원설.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예. 네겔리의 학설과 한스타인의 학설에 뭐가요? 한계가 드러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이 한계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네겔리 같은 경우는 무종자 식물에서 탄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종자 식물에서도 있었고, 그죠? 예. 그럼 한스타인의 조직 원설은 어떤 무종자 식물은 가능하지만 종자 식물은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이 둘의 어떤 가설 이론은 됐나요? 식물 전체에 해당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 저하고 문제 한번 먼저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게 2번 문제 됐습니까? 예.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네겔리의 학설과 한스타인의 학설의 한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네겔리 같은 경우는 무종자 식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존재하고 있어서 종자 식물에서 나타나지 않더냐. 그런데 한스타인 같은 경우는 어떤다고요? 무종자 식물에서만 또 나타나고 종자 식물은 안 나타났더라. 그럼 결국은 모든 식물에 어떤다고요?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주장의 한계더라. 이렇게 봐줘야 되겠니? 그래 본다 그러면은 선지 2번이 이제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 봐주면 됩니다. 예. 자, 그런 이후에, 자, in 1924 됐습니까? 1900 몇 년도? 24년도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누구든요? 슈미트 다시 또 쳐놓고요. 그래. 슈미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슈미트는 세포 분열면의 차이를 근거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초층과 내체로 구분하는, 다시요. 또 쳐놓고요. 초층 내피설을 제안했더라. 얘는 초층, 그죠? 예. 내피설을 한다고요. 예. 주장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 18, 자, 1938, 1938년, 그죠? 예, 1938년. 자, 또 누가 되나요? 자, 포스터 달동강 쳐놓고요. 자시요, 포스터 됐나? 예.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8세기 후반 이후에 어떤다고요? 그래, 발전해왔더라.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포스터는, 다시 갑니다. 보세요. 이 쇼트 정단 분열 조직의 내부를 기능에 따라서 시원세포구역, 주변구역의 형성 중심으로 나눠 설명했더라. 자, 이걸 뭐라 그러느냐? 다시 또 낮춰놓고, 세포 조직학적 구역 화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포, 그죠? 예. 조직화적, 만다고요? 구역 화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포 조직에 따라 가지고 구역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포 조직학적 됐나요? 구역 화설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 학설이 축소되면서 이제 오늘날 다시 또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형태적으로 초층과 내체의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어떤다고요? 밝혀졌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다고요? 형태적으로, 그죠? 예. 그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밝혀졌고, 그러면서 또 갑니다. 기능적으로는 이 정단 분열 조직 안에 시원세포가 존재하여 그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중심대,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변대로 구분된다. 그래서 다시 어떤다고요? 중심대와, 그죠? 예, 주변대로 어떤다고요? 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예. 바로 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어떤다고 학설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번에 나갑니다. 자,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갈로 열고 닦아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것도 갈로 딱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표피, 피층, 관다발 등 다양한 조직으로 발달하고, 또 줄기에서는 잎, 꽃, 곁눈이 된다. 이는 단순히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호르몬의 정교한 조직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어진다. 자, 그럼 뭐 나오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6번에 따라 딱 보는 순간 앞에 A라고 묶어져 있죠? 그럼 뒤에 문제 나올 거 알고 있잖아. 뭘 나온다고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은 제한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내용 일치 불치를 물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랬지? 그렇죠. 보다 정확하게 봐준 연습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외울 필요 있어? 없죠.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어갈 때에 어떤다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대에는 됐습니까? 예. 자, 보세요. 정단 분열의 중심대에는 됐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뭐가 있느냐? 했더니 WS 유전자가 발현된다. WUS, 우스 됐습니까? 우스 아니야, 우스 이렇게 되나요? 예. 우스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그죠? 예. 유전자가 어떤다고요? 발현이 되어서
됐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원세포가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래 되겠네요. 시원세포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미분화되는 그런 상태를 뭐 하게 만든다? 유지하게 만들면서.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CLV3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동시에 CLV3 유전자를 짓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활성화시킨다. 자, 그게 뭐의 역할이라고요? 봤더니만은 우스의 됐습니까? 예, 역할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갑니다. 보세요. 자, 중심대에 발현된 이 우스 유전자는 됐습니까? 자,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변대의 세포가 새로운 기관으로 다시 분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다시 우스 유전자의 발현이, 자, 보세요. 우스 됐습니까? 예, 유전자의 뭐가요? 발현이 됐니? 예. 자, 그대로입니다. 예, 증가하게 되면 됐나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시원세포 미분화 상태가 더 오래 된다. 그렇지. 시원세포의 그죠? 예, 미분화 상태가 더 오래 어떤다고요? 유지되고. 됐나요? 예. 동시에 중심대의 세포 수가 어떤다고요? 늘어나고. 그죠? 예. 중심대의 어떤다고요? 세포 수 어떤다고요? 늘어나게 되고. 됐니? 예. 그러면서 중심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길어지게 되더라. 됐습니까? 예. 그 과정이죠. 자, 또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CLV3 유전자는 CLV3 어떻게 한다고? 유전자. 자, 앞에서 우수 유전자가 발현하게 되면 CLV3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요. CLV3 유전자는 됐습니까? 예, 유전자는 자, 그대로죠. 자, 중심대의 시원세포가 많아질 때에 자, 앞에서 뭔다고요? 자, 시원세포의 미분화가 어떤 유지된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래서 시원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시원세포가, 그죠? 많아질 때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 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증가하게 된다. 뭐가요? CLV3 유전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 계속 증가하는데, CLV3 유전자는 우수 유전자를 억제해서 그래서 다시 이 CLV3 유전자는 다시 우수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WUS 유전자를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억제를 해서 계속합니다. 예. 시원세포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원세포가 지나치게, 그죠? 예.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 CLV3 유전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자, 다시, 즉, 두 유전자는 서로를 만나고 조절해서, 됐나요? 예. 시원세포수의 균형을 만나고 유지하더라. 그래서 핵심은 시원세포의, 그죠? 예. 균형을, 그죠? 예. 만나고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 보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예. 한편 호르몬의 사이토키닌 다시 밑줄 자. 사이토키닌은 우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그죠? 예. 자, 요것을 촉진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이토키닌 있습니까? 예,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중심대의 생장을 돕고 옥신 다시 밑줄 자. 됐나요? 슈트 주변에 모여서 입과 균열이 생길 위치를 정하는 데 관여한다. 예.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 등의 어떤 위치를 한다고요? 정하는 역할을 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이제 핀 단백질이 옥신의 이동을 조절하게 된다. 핀 단백질 40m줄. 그래서 호르몬이 유전자 발현과 상호작용해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생장과 기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다. 됐나요? 예. 자, 여러분 지금 A 부분 읽었으니까, 그죠? 미안합니다만은, 그 4번 문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4번 문제 보세요.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놨죠. 그죠?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관한 거야? 결국은 제시된 A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보기 설명 내용을 뭘 끌어와야 된다고요? A 부분의 내용을 끌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지금 보기 내용 보세요. 김땡땡 연구원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특정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기 장대 식물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실험했다. 자, 실험 내용. 실험군 A에는 호르몬을 다량 주입하고 대조군 B에는 이 호르몬을 주입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5일 뒤에 현미경을 통해서 애기 장대 성장을 관찰했더니 그 밑에 결과 대조군 B에서는 중심대에 미쳤고요. B에서는 중심대 길이 변화가 없었어. 얘는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험군 A에서는 다시 밑줄 자.
중심대 길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길어났더라. 다시 한다면 이 호르몬이 어떻다고요? 작용했더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지 1번부터 가는데 보세요. 실험군 A에 주입한 호르몬은 미쳤다. 옥신 밑줄자. 옥신으로 중심대 생장을 촉진했을 거다. 하는데, 잠깐만. 옥신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자, 6번의 단락의 밑에 3번째 줄. 슈트 주변에 모여서 입과 견눈이 생길 위치를 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지, 그것은 생장의 어떤 길이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선지 1번 틀렸고. 자, 선지 2번, 4번,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5번. 됐나요? 예. 자, 그 중에 이제 2번 갑니다. 보세요. 실험군 A에 주입한 호르몬이, 됐나요? 예. 시원세포의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게 했을 거다. 자, 시원세포의 미분화 상태를 유지한다. 다시 묻자. 그러면은, 시원세포의 미분화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스 유전자가 발현했을 때에 됐습니까? 예, 시원세포의 미분이 어떤다고요? 미분화 상태가 유지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중심대 세포가 어떤다고요? 증가하면서 어떤 현상을 한다는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됐니? 그러면은 앞에서 지금 실험군 A에 해당되는 것은 길이가 어떤다고 유의미하게 일어났다 했으니까 결국은 우스의 유전자가 발현됐고 거기에 이제 시원세포의 미분화 상태가 유지가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어떤다고요? 길어진다. 맞는 얘기네요.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 그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선지 4번 갑니다. 보세요. 실험군 A에서 우스 유전자의 발현 증가로 인해서 됐습니까? CLV3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했다. 그런데 우스 유전자가 발현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유전자 발현하게 되면 CLV3 유전자도 어떤다?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CLV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선지 4번 틀렸고. 선지부터 보세요. 실험군 A에서 시원세포 수가 이제 뭐 한다고요? 시원세포 수가 감소를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감소를 하게 되면은 우스 유전자 발현이 자, 억제됩니까? 아니죠. 자, 다시 보세요. 시원세포 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됐나요? 다시 어떤다고요? 우스 유전자가 뭐 한다고요? 발현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중심대에서 뭐가요? 발현된 우스 유전자가 주변 세포에도 뭐 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 맞죠? 예.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중심대의 시원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다고요? CLV3 유전자가 뭐라 그래서 우스 유전자를 억제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됐니? 그래서 다시 어떤다고? 시원세포 유전자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원세포 유전자가 뭐라 그랬어? 지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감소를 해버리게 되면 우스 유전자의 발현은 오히려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러면은 선지 5번 틀렸다는 거. 됐나? 끝났네요. 자, 마지막 선지 3번도 보세요. 실험군 A에서 우수 유전자 발현에 따라 주변대 세포 분화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대 세포 분화가 된다고요? 증가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세포 분화가 증가되는 거. 그럼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A라고 잡았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된다고요.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우수 유전자의 발현은 시원세포의 미분화를 한다고요. 미분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수 유전자의 발현은 결국 CLV 유전자의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시원3 유전자가 시원세포가 많았을 때에 증가하는데 다시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유전자를 억제해서 이 시원세포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지. 우수 유전자가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윗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붙이면 되죠. 그죠? 예. 단급식은 선지 5번 바로 볼게요. 식물의 줄기가 굵어지는 것은, 자, 굵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는, 밑줄까요?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는 코르크 형성층이 성장한다. 코르크 형성층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저 앞에서 특성 분열 조직에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물관과 체관은 코르크 형성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관다발 형성층에 있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5번 틀렸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르크 형성층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관다발 형성층. 됐습니까? 예. 그것이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적으로는 관다발과 코르크 형성 둘 다가 어떤다고 줄기나 뿌리를 굵게 하고 단단해 준다고 했죠. 그렇지만 물관과 채가는 코르크 형성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다발 형성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 했고, 그 다음 3번 문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의 이유를 추론 지우고요. 뭘 바꿔요? 설명. 됐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추론 문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혼자 앉아 생각하는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모든 문제 해답의 근거는 다 어디 있다 그랬었지? 지문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문 속에서 그 답의 근거를 찾아내셔야 되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선지 1번부터 갑니다. 보세요. 기억. 식물의 잎을 제거하게 되면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선지 1번 그럴게요. 슈트인 잎은 됐나요? 예, 생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생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슈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보자. 됐습니까? 예. 슈트의 어떤 정단 분역에서 슈트, 말해서 식물의 위쪽 부분으로서 줄기, 가지, 잎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래 본다면은 잎을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란다? 자라지 못한다. 왜? 슈트는 어디 쪽에 있다고 해서 줄기, 가지, 잎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지 1번. 슈트인의 잎은 됐나요? 예. 생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생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됐나요? 잘 모르겠으면은 네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트는 강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두 번째 줄죠. 영양분과 물을 수송하는 등 여러 생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라고 하죠. 됐니? 오케이. 그럼 니은 식물의 뿌리의 분열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내면 됐습니까? 예, 자죠. 분열대 밑줄자 해당 부분을 잘라내면은 길이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시요. 보세요. 분열대를 잘라내면 됐습니까? 예. 자, 분열대를 짜져낸다. 뭐 한다?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분열대에 위치한다라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니은 선지 2번 갑니다. 뿌리의 분열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 위치할 때 먹었더라. 그렇네요. 그래서 뿌리 정단 분열은 분열대에 위치한다. 그런데 얘를 잘라낸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기르지 않는다. 그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선지 2번 내용 맞고. 자, 뒤에 갑니다. 뿌리의 신장대 다시 밑줄자. 신장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길게 해서 뿌리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 길게 만드는 거다. 그죠? 예. 뿌리 신장대는 밑줄 가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부위다. 밑줄자. 잠깐만.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것이 신장대였습니까? 아니죠. 분열대가 어쩐다?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제시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순위 3번 끝나는 거잖아. 이게 추론이에요? 아니잖아요. 앞에 본문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추론하게 되면 혼자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모든 문제 해답이 근거 다 있다고? 지문 속에서. 그래서 신장대 아니죠. 분열대가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럼 리얼. 뿌리 표면의 한 부분에 잉크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뿌리는 길어졌으나 그 점 위치는 변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선지 4번. 잉크점을 찍은 부분이 세포에 미쳤까요?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지 않는 미쳤까요? 성수대다. 성수대 밑줄자. 그럼 성수대 다시 찾아갑니다. 분열이나 신장이 일어나지 않더라. 됐습니까? 길어지지 않더라. 됐니? 예, 그건 맞고. 그 다음 미음. 나무 줄기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어떤 줄기는 가로무늬, 어떤 나무 줄기는 세로무늬로 되어 있더라. 가로, 세로. 본 적 있죠? 그래서 관다별 형성층의 세포가 미쳤까요? 그렇지. 방추형과 방사형이다. 그럼 앞에서 관다발 형성층은 다시 방추형과 방사형. 방추형은 세로, 방사형 세포는 가로. 이래 놨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라는 거. 그럼 선지 5번 내용도 맞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 4번, 5번은 앞에서 제가 벌써 설명 다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에서 정확하게 잡아줄 것만 잡아주면은 푸는 것은 별 문제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